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뉴스들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5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한 뉴스들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있는 응원으로 오늘도 좋은 뉴스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리플 소식 이제 2가지가 먼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이 지금 영국 머니네틴트라는 이 업체에서 리플렛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에 들어가서 실제 이제 국제 송금하는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리플렛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뉴스고요. 두 번째는 리플 코인이 이제 넥소에서 200만 달러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요거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시에미에서 비트코인 선물 하루 거래량이 41%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커스터디 스타트업 비트고에 170억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비트메인 등 중국 채굴기 기업 미국 관세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 머니네 틴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 영국의 외환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실제적으로 많은 그 외환을 이제 송금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업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리플렛을 활용을 해서 리플렛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리플렛 회원사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리플을 통해서 뭐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그리고 적은 수수료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니넷 틴트라는 거는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었고, 이런 그 트랜스퍼 서비스,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해 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0개 국가 이상에서 그 고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차이나 중국까지도 마켓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이제 그 리플렛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그 리플렛을 도입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리플렛을 도입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외환 FX 전환율을 이제 단순화하고 감소시키고, 그리고 결제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리플렛을 도입하면.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몇 초 만에 이게 가기 때문에 예전에 며칠 걸렸던 그런 송금한 업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리플렛에서 제공하는 어, 서비스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회원사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힘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리플렛이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회원사들이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고, 그 회원사들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역할들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플의 행보 중에 굉장히 좀 독보적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넥소 소식인데요. 넥소는 원래 그 대출,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넥소에 이제 여러 가지 화폐들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담보대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리플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리플 XRP가. 근데 XRP로 2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억, 20억? 2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XRP가 있으면 담보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물론 그걸 전체로 다 따져서 지금 현재 시가로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XRP가 활용되는 부분이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담보대출 서비스에도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에도 리플이 들어갔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은 이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2분기에 이어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루 평균 이제 거래량이 5,053건 BTC 선물 계약으로 이게 이제 3분기 때 결과치고요. 2분기 때는 3,577건. 이거에 비해서 이제 41%가 더 높아졌다 이거죠. 그리고 1분기에는 1,854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면 거의 170%가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이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거래의 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곳에도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비트코인 선물 때문에 그 시장이 하락세가 왔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그쪽으로 지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 여기에서는 실제 선물 계약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락한 게 아니다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이 선물 거래소 측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 선물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것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시아 쪽이라면 결국에는 중국이나 일본 쪽 그리고 한국 쪽인데 어디가 지금 이 선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조금 이제 주목해 볼 만 하겠죠. 선물 거래량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 자체도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선물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당연히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골드만삭스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이 벤처 캐피털 그 회사와 손을 맞잡고 지금 비트고라는 회사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트고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수탁해주는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그 IT 기술, 그러니까 고도의 IT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킹에 대한 방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암호화폐는 쉽게 해킹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는데 비트고는 그것들을 충족한다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고가 2013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미국 팔로알토에 이제 설립이 됐었는데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곳이 넘는 고객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15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비트고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들을 보면 지금 현재 업비트나 코빗, 판테라, 그리고 에링턴 XRP 캐피털, 그리고
SBI 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 비트고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트고가 영향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비트고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갤럭시 디지털 이 벤처 캐피털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또 투자를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가 항상 손잡고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갤럭시 디지털이랑 골드만삭스 쪽. 그래서 우리만 들어가기에는 이제 리스크도 있고 같이 이제 그걸 분산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는 참 그런 부분들을 잘 합작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투자들을. 그래서 아무튼 이제 투자를 받은 비트고의 이 앞으로의 행보들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만약 이제 비트고의 이런 스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지금 무역 장벽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예전에 트럼프가 중국의 채굴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악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 관세 때리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메인의 그 전체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채굴 장비를 이제 수입을 이제 비트메인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걸 데이터 처리 장치로서 이제 수입이 됐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데이터 처리 장치로 들어왔던 것들을 이번에 전기 기계 장치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세금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세금률을 한 2.6% 정도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율이 높이면 27.6%가 지금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비트메인에는 그게 이제 새로운 큰 부담으로 이제 또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금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 전체적으로 팔리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2.6%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또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비트메인이나 중국 채굴 업체들 다른 것들 뭐 카난이나 이방 인터내셔널 같은 것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재미난 일이죠. 지금 이것들을 하는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런 암호화폐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채굴 업체를 겨냥해서 관세를 높인다는 거. 이 자체적으로 봐도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비트메인이나 중국 채굴 업체에도 영향을 간접적으로는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관세 조금 인상한다고 해서 그 전체가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아무튼 주시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대안을 또 내놓게 될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장악력을 과연 중국에 그대로 순순히 내줄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의 또 대처들, 전략들 한번 또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 또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뉴스 앞으로도 재미난 소식들, 유익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나 힘이 많이 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